안녕하세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정신없이 딸을 키우다 보니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갔던지 벌써 60대가 되었네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침 일찍 아침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썰맘 채널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중에 제 이야기도 한번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사실 애 하나 더 낳고 싶었지만 삼신할머니가 저한테는 더 이상 아이를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분위기지만 제가 아이를 낳을 당시만 하더라도 딸보다는 아들을 낳는 시기였어요. 사실 아들 낳으려고 애만 줄줄이 낳는 집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아들 하나 낳으라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본인 때문에 애를 못 갖는다고 해준 덕분에 아들 못 낳는 걸로 시집살이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아서 그런가 딸도 밝고 예쁘게 자랐어요. 그러다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남편이 음주운전 차에 부딪히는 바람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는 바람에 상실감이 컸지만 제가 일을 사람도 아니었다 보니 당장 딸아이랑 둘이서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식당 일부터 남의 집 살림까지. 그래서 제 손바닥에는 지문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고생을 해서 그런가 지문이 다 지워졌거든요. 그렇게 제 딸아이 대학 보내고 집 근처에 작은 가게가 하나 나왔길래 국밥집을 하나 차려볼까 생각했죠. 요즘에야 땅값이나 건물값이 비싸지 저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 모으면 그래도 작은 가게 하나는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딸아이 시집 보내려면 내 가게 하나 차려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네요. 그렇게 시작한 국밥집이 감사하게도 잘 되어서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가게도 넓힐 수 있었어요. 대학생인 딸아이는 방학이 돼서 집에 내려올 때마다 제 가게 일에 거들어주고는 했네요. 물론 이런 생활 속에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딸아이와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사위와 딸아이가 만나는 날도 딸이 제 가게 일을 도와주던 날이었어요. 사위는 저희 국밥집에 고기를 납품해주는 청년이었는데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얼굴을 가진 애가 성실하기까지 해서 매번 눈길이 가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건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나 봐요. 그 청년이 왔다 가니 딸아이가 저한테 쪼르르 다가와서는 누구냐고 물어봤거든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우리 고기 납품해주는 청년이야. 저번 달인가? 원래 고기 대원 업체가 단가를 확 올려버리는 바람에 다른 곳 찾다가 알게 된 곳인데 괜찮더라고. 배달해주시는 분이 너무 잘생기셨는데? 근데 딱 봐도 내 또래 같아 보이는데 저분도 나처럼 부모님 일 도와드리는 건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왜? 잘생겨서 관심이 생겨? 한번 물어보지 그래. 에이, 그런 건 여자가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 딸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가 저도 그 청년한테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고기를 주려고 왔을 때 이것저것 물어봤네요. 청년은 나이가 어떻게 돼?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가끔 알바로 도와주는 거야? 우리 딸도 가끔 내 가게 도와주거든. 대학생이야. 어느 대학 다녀? 저는 대학은 안 나왔어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안 가고 바로 일을 배운 거예요.
제가 가장이거든요. 청년의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에 뭐가 박힌 것처럼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여기는 아버지가 안 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제가 국밥집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면 저희 딸도 대학도 못 가고 일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제 표정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였나 봐요. 청년이 저를 보면서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 건강도 계속 좋아지고 계시거든요. 그럼 나이는 어떻게 돼? 우리 딸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군대는 다녀왔어? 군대 갈 때 엄마 걱정이 많이 되겠어. 저 22살이에요. 군대는 일찍 다녀왔어요.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군대 다녀와서 일 도와드려야지 싶었는데 제가 군대 다녀온 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우리 딸이랑 나이는 같은데 의젓하니 아주 대단하네. 우리 가게 오면 내가 국밥 무료로 줄 테니까 가끔씩 와서 한 그릇씩 먹고 가. 속이 든든해야 힘이 나지. 대학 다니는 우리 딸이랑 같은 나이라고 하니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고기를 가져다 줄 때마다 국밥을 챙겨주는 날도 있었고 가끔씩은 힘드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하면서 몇 분씩 손에 쥐어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한테 엄마 소리도 곧잘하며 싹싹하게 굴었네요. 하루는 제 딸의 그 모습을 보더니 언제 그렇게 친해졌냐며 질투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내려왔을 때는 잘 모른다고 하더니 언제부터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가 된 거야. 언제 나도 모르게 아들을 낳으셨어? 아유, 또 엄마 놀린다. 네가 관심 있어 하길래 내가 나이 슬쩍 물어봤는데 너랑 동갑이더라. 근데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그래서 대학 안 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나랑 동갑이래. 나랑 비슷한 또래일 것 같긴 했는데 동갑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너랑 나이가 같아서 그런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국밥도 좀 챙겨주고 가끔 힘들면 택시 타고 가라고 돈도 쥐어주고 그랬거든. 아유, 근데 애가 착해서 그런가 나한테 아주 싹싹하게 굴더라고. 딸이랑 비슷한 또래이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겠다 싶어 소개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는 둘이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는 딸이 저한테 와서는 울며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와서 뭘 잘못했다고. 천천히 엄마가 알아듣게 말해봐. 갑자기 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니 저는 어리둥절했죠. 한참을 울던 딸아이가 힘겹게 입을 떼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 임신을 했다고. 너 남자친구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었어. 예전에 엄마가 소개해준. 딸아이는 계속 제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구를 소개해준 적이 있었나 싶었죠. 그러던 순간 저희 집에 고기를 납품하러 오던 청년이 생각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집으로 고기 납품하러 왔던 그 청년 말하는 거야? 그 청년이랑 만났던 거야?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미안해. 딸한테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서 정신에 혼미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그 청년이랑 옆에 여자분이 한 분 서 계시더군요.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한눈에 그 청년 엄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손을 붙잡으면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이더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는데 이 집딸이랑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죄드려야 할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저 혜주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혜주 행복하게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여자의 인생 망칠 일 있어? 그리고 네가 뭐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잔말 말고 빨리 죄송하다고 사죄드려. 청년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 청년의 엄마는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청년을 타박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청년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희 딸도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으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청년 보고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지. 어찌됐든 내가 처음 소개해줬고 이것도 인연이다 싶은 생각이 드니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사돈이요? 아니, 그래도 이건 저희 아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아유, 저희 딸은 뭐 잘한 게 있나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고 또 의도치 않게 애가 들어섰다는데 어쩌겠나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하나 싶었거든요. 저도 뭐 제 딸 간수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도 둘이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저희 가게로 고기를 배달해주던 청년은 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아이는 막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위는 꾸준히 일을 했다곤 했지만 거의 다 사돈 병원비로 들어갔으니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을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아깝지 않냐 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네요. 어차피 돈 버는 거 어디다 쓰겠어요. 이렇게 필요한 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결혼시키니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둘이서 돈벌이를 어떻게 하려나 싶었거든요. 사위도 이제 애 아빠가 되고 어차피 이제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딸아이와 사위를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둘 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내가 둘 다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 가게 분점을 내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 사위가 맡아줬으면 해서. 저한테 장모님 가게 분점을 맡기신다고요? 저는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사한 줄 알아. 다 배우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자네 혼자 하는 가게도 아니고 우리 가게 본점이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테니 그걸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장모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버는 게 한계가 있으니 밤에 배달 일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혼자 집에 두자니 걱정도 됐었는데 어차피 본점이 잘 돼서 분점 하나 내야지 싶었는데 뭐 남한테 줄 거 있어? 우리 사이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잘해봐. 딸아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사위한테 가게 분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어차피 제 가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보니 분점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제가 다 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아이 낳기 전에는 정말 우리 집 문턱이 다 다를 정도로 왔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난 뒤로는 저희 집으로 놀러 오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게 힘들기도 해서 그런가 싶어
제가 도와주려고 연락한 적도 있었죠. 혼자 애보기 힘들지 않어? 엄마네 와.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도 바쁜데 뭘. 그리고 요즘 우리 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밖에 잘 못 나가. 나중에 애기 컨디션 좋아지면 그때 한번 놀러 갈게. 애기 낳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자주 오더니 소녀 낳고 나서는 얼굴 보는 게 어려워졌네. 애 키우는 거 힘들진 않아? 청소방은 잘 도와주고? 막 그렇지 뭐. 엄마, 나 애가 울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애 우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손녀가 운다며 전화를 후다닥 끊어버리더라고요. 달라진 딸의 행동들이 눈에 띄니 우리 딸이 애 보느라 너무 힘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좋은 보약 하나 지어서 사위네 가게로 갔습니다. 딸이 저희 집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제가 딸한테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사위네 가게 갔는데 마침 딸이 가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길래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한여름에 덥지도 않어?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리고 웬 긴팔이야? 몸이 어디 안 좋아?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아무래도 에어컨을 자주 쐬서 그런가 이 팔이 시리더라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이거 엄마가 너 먹으라고 보약 한 채 지어왔어. 그리고 잘 챙겨 먹어야 돼. 엄마가 돈 좀 챙겨줄 테니까 이따 청소방이랑 몸에 좋은 거 하나 챙겨 먹어. 그렇게 딸한테 보약과 돈을 챙겨주는데 사위가 옆에서 살갑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오셨어요. 아우,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요. 아유,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뭐 좀 줄 게 있어서 잠깐 들른 거야. 가게는 어때? 잘 돼? 아, 누가 하는 건데요. 당연히 잘 되죠.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세요. 우리 장모님 좋아하시는 걸로 싹 준비해 놓을게요. 아유, 우리 사위는 말도 예쁘게 한다니까. 나 이만 가볼 테니까 수고하고 나중에 또 올게. 네, 장모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전 손님들이 계셔서 자리를 오래 비우기가 어려워서요. 아, 그럼 내가 그런 거 잘 알지. 들어가. 유쾌한 사이의 배웅을 받으며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기분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뭘 두고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핸드폰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딸한테 용돈 좀 지어준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두고 왔구나 싶었죠. 급하게 다시 사리가게로 되돌아갔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위놈이 오른손에 쥐곡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걸 내리는데 저희 딸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뛰어가는데 사위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지 엄마 있다고 말대꾸로라네. 야, 네 엄마 이제 갔어.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제 딸은 사위가 하는 행동에 저항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삿대질을 하며 사위한테 소리쳤죠.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굴 때리는 거야? 제가 사위한테 호통을 치니 사위가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눈 초점이 저를 보는 게 아니길래 뭘 보는 건가 싶어서 뒤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 뒤로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덩치도 산만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지르는 소리에 놀란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당신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알아. 누구길래 이렇게 호통을 치나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얼굴이더라고요.
누군가 아니 제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친했던 친구였어요. 가끔 동창 모임에서 만나곤 했었지만 제가 가게를 시작하면서 정신이 없어지며 만나지 못했던 친구 중 하나였네요. 그러니 제가 그 친구를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아니 너 대엽이 아니니? 너 나 기억나지? 제 뒤에 있던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저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러니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본 건지 저한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봤죠. 근데 너는 여기 무슨 일이야? 여기 내가 관리하는 내 건물이야. 아, 근데 몇 달 전부터 자꾸 큰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 그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 종종 내가 확인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건물 앞에 CCTV를 설치해놨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걸리네. 몇 달 전부터? 아이, 그래. 내가 CCTV 설치를 저번 달에 했거든. 근데 이 영상 봐봐. 친구가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제 딸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방금 제가 본 장면이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던 친구는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의아했는지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넌 여기 무슨 일이야? 나야 여기 내 건물이니까 왔다고 해도 이 가게가 내 사위 가게였거든. 근데 오늘부로 내놓으려고. 우리 딸이 사위한테 이렇게 맞고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심지어 이 가게도 내가 해준 거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저는 사위보다도 딸한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소리를 꽥 질러버렸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 이런 취급받게 하려고 집 해주고 가게 해준 줄 알아? 너는 대학도 나온 애가 왜 이딴 대접을 받고 있어? 딸은 제 말을 듣고는 눈물만 훔쳤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는데 순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네요. 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한 결혼이라 엄마한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얘도 매번 이러는 건 아니야. 매번 이러는 게 아니야. 지금 영상 보면 매번 이러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너 이런 대접 받으라고 시집 보낸 줄 알아? 결혼하고 나서 좋은 모습 못 보여주면 엄마가 더 속상할까 봐 그랬어. 딸은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내 딸이 너무 바보 천치 같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이런 취급받는 게 더 속상해.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네가 대학을 못 나왔어. 친정이 못 살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맞고 있어. 당장 나와. 그렇게 딸의 팔목을 잡고 나오는데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딸이 울면서 죄송하다고 끄끄대더군요. 저는 당연히 이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줘서 그런 줄 알았죠. 다른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 정서방이 하는 그 가게 내가 넘긴다고 각서를 써버렸어. 정말 죄송해요. 각서? 아니, 그런 걸 왜 썼어? 정서방이 엄마한테는 잘했잖아. 그런데 나보고는 이거 도장 안 찍으면 엄마 못 보고 살 줄 알라고 하더라고. 그럼 엄마는 진짜 혼자라는 생각에. 너는 헛똑똑이야? 대학은 어떻게 갔어? 나한테 잘하는 게 중요하겠니? 너한테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너만 잘 살면 엄마는 혼자 살아도 돼. 그게 뭐라고. 우선 변호사 사무실이나 가보자.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잘못해서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제가 집도 해주고 사위 가게도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놈이랑 시어머니란 사람도 저희 딸아이한테 네가 못하면 친정엄마만 고생시키는 거다. 네가 우리 말 안 들어서 집안 시끄러워지면 너희 엄마가 얼마나 상심하시겠냐라며 애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있는데 이 어린 게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힘든 걸 참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우선 사위한테는 어떠한 것 하나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각서에 대해서 상담했네요. 우리 딸이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이상한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따님분이 각서를 쓰실 때 협박이나 강요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딸이랑 사위 잘 살라고 가게를 하나 해줬거든요. 당연히 제 딸 이름으로 해줬는데 사위가 그걸 자기한테 넘긴다는 식에 대한 각서를 받아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억지로 쓰거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각서 같은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혹시 억지로 쓰게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나 녹음된 파일 같은 게 있을까요? 딸은 변호사의 말을 듣더니 유심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이런 건 되냐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걸 본 변호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며 자기한테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도 동창 친구가 갖고 있는 동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을 먼저 집으로 보낸 후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친구한테 CCTV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봤죠. 네가 저번에 너희 집 앞 건물에 CCTV 설치했다고 했지? 그거 나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갑자기 그건 왜? 내 핸드폰에 영상이 있어.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놈이 발뺌하면 보여주려고 가져갔었거든. 보냈어, 봐봐. 내 눈앞에서 확인한 일이 친구가 보여준 영상에서도 반복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로만 넘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똑같이 해줘야 분이 좀 풀릴까 싶은 마음에 다시 사위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위도 본인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지 사돈이 가게에 떡하니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당연히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을 줄 알았죠.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신없이 바쁜데 애를 데려가면 어떡해요? 네, 사위가 내 딸한테 직업을 내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두고 가는 어미가 어딨어요. 우리 아들이 괜히 그랬겠어요. 솔직히 사돈 내 딸이 몸 잘못 굴리는 바람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들도 화가 나서 그랬겠죠. 사돈 입에서 사과는커녕 되려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사돈은 더 말할 게 있었는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런 데서 장사할 애가 아니에요. 결혼 잘못하는 바람에 신세 망쳐서 그런 거지. 그럼 이 가게 내 가게 분점이니 나가서 새로 사업을 하든 알아서 하시고 제 딸이랑 당장 이혼시킬 준비나 하세요. 아니, 이 가게가 우리 아들 가게인데 저희가 왜 나가요? 나갈 사람은 사돈이죠. 여기 가게는 제 아들이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이루긴 뭘 이뤄요. 그리고 이 가게 명이 제 딸아이 앞으로 되어 있으니 참말 말고 나가세요. 사돈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 가게 저희 아들한테 넘긴다고 각서 썼어요. 애를 못 살게 굴어서 받아낸 그 각서요. 제가 벌써 변호사 만나고 왔습니다. 소용없다고 합디다. 그러니 당장 내 딸 가게에서 나가세요. 제 입에서 변호사 얘기가 나오니 사돈이랑 사위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사위가 무슨 이혼이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애도 있는데 이혼을 어떻게 해요?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애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또 너 같은 애한테 내 딸을 보내란 말이야.
당장 폭행으로 너 고소하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 조용히 우리 딸이랑 이혼 준비나 해. 애 양육권도 넘기고. 사위한테 통보하듯이 말하는데 옆에서 사돈도 손익계산을 두드려 보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냐며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유, 사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딸아이 이혼녀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적당히 하라고 할 테니 사돈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사위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했더니 멍청한 사돈 닮아서 그런 것 같네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변호사 써서 여태까지 우리 딸아이한테 한 죄는 싹 다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사돈한테 말하는 소리를 듣던 사위가 갑자기 자기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며 역정을 내며 이혼 못한다고 소리를 치길래 어디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까지 깨봤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돈을 다 쓰더라도 우리 딸을 이 지옥에서 건져야겠다는 생각만 했죠. 그렇게 비싼 변호사를 써서 딸 아이 이혼을 시키는데 한 번은 사위와 사돈이 찾아와서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한테 줘야 할 위자료가 적지 않았거든요. 제가 뜯을 수 있는 돈을 다 뜯어냈어요. 이혼 소송 위자료부터 고소까지 진행했거든요. 그러니 저한테 찾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 웃기더라고요. 제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장모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잘해드렸잖아요. 그럼 한 번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랑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요. 당장 사돈이 사는 집까지 팔아서 저희 딸아이 위자료를 해줘야 하니 억울했나 봐요. 처음에는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 제 화가 풀릴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온 사위와 사돈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번을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정말 잘못했다,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지나가는 개도 안 믿을 말이었죠.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이혼시켰습니다. 저희 집에서 딸아이와 손녀 셋이서 사는데 예전 20대 초반처럼 밝아진 딸아이를 보며 제 마음속에 생긴 응어리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함께 해주신 썰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